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부부싸움의 4가지 유형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잘 싸우는 방법. 부부싸움 할 때 또는 연인과 싸울 때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다들 고민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연구진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커플들의 싸움을 분석한 후 싸울 때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는 게 문제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알아봤죠. 실험 결과 연구진은 커플이 싸울 때 주로 4가지 대화 전략을 사용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첫 번째, 돌직구 던지기. 그러면 안 돼. 이건 네가 잘못한 거잖아. 알겠어? 연인의 행동을 직접 비판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싫으니 하지 마 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효과는 높아요. 돌직구를 맞은 연인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실제로 변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난이도는 높습니다. 연인에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또한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하세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까지 돌직구로 해결하려고 하면 연인은 관계에 금세 지쳐버리고 말 거예요. 또 멘탈이 약한 연인에게는 금물입니다. 심한 말을 들으면 충격을 받아서 문제 해결 의지를 잃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유형, 죄책감 느끼게 하기. 예전만큼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연인의 미안한 감정을 끌어올려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전략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강조하는 거예요. 효과는 높은 편이에요. 연인과 사과를 빨리 받아낼 수는 있지만 연인의 잘못된 행동을 근본적으로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난이도는 낮아요. 이건 쉽습니다. 연인에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마음껏 표현하세요. 이 방법은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아주 가끔씩만 사용해 주세요. 자주 사용하면 연인이 지칠 뿐더러 효과도 떨어지거든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연인이 평소에 나를 얼마나 신경 쓰느냐에 따라 효과가 클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연인이 형식적인 사과만 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 돌려 말하기.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나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소심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혹시 연인이 상처받을까봐 문제를 돌려 말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거나 유머를 섞어서 표현하는 거죠. 효과는 낮은 편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방법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당신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연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워요. 난이도는 높은 편입니다. 어떻게 돌려 말할지 생각하는 것도 나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연인이 예민하거나 상처를 잘 받는 성격일 때 또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때 사용하세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내 의도가 연인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돌려서 말하다 보면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또 정말 심각한 문제를 느낄 때는 돌직구로 당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네 번째 유형, 대화를 통한 해결. 난 우리 관계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이렇게 해주면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아. 네 의견은 어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진지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직접 밝힌다는 점에서 1번의 돌직구와 같지만 지적이나 비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점에서 가장 건강한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효과는 매우 높은 편이죠.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만족스러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난이도도 높은 편이에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양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그럼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가능하면 자주 사용하세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대화에서는 이기고 지는 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개방적인 태도와 공감하는 마음을 끝까지 갖고 대화해 주세요. 당신은 연인과 싸울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하세요? 그동안 두 분이 싸우면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돌아보세요. 당신의 대화 전략은 상황에 따라 유용할 수도 있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4가지 대화 전략의 장단점을 잘 기억하고 적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용서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진다? 지난 영상 연인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서는 용서가 반복적인 잘못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를 소개한 바 있어요. 그러자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도 용서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용서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용서를 하는 것은 분명 반복적인 잘못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용서를 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어떤 경우일까요? 노스웨스턴 대학의 루치스 교수는 용서를 하는 것이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습니다. 루치스 교수는 실험을 위해서 70 이상의 신혼부부를 모집하고 무려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했어요. 루치스 교수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험 기간 동안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했는지 여부도 물어보고 현재 자신의 자존감은 어떤 상태인지도 물어봤죠. 5년 후 결과를 살펴보던 루치스 교수는 깜짝 놀랐어요. 용서를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특정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자존감이 더 낮아진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루치스 교수는 용서를 하는 사람의 자존감이 배우자의 태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배우자가 용서해준 사람을 잘 배려한 경우에는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죠. 문제는 배우자가 배려심이 부족한 경우였어요. 배우자가 용서한 사람을 잘 배려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람들은 5년 뒤 자존감이 무려 30%나 깎였습니다. 자신은 상대방을 좋은 의도로 용서했는데 상대방이 배려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실험을 진행한 루치스 교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서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태도는 자존감에 영향을 끼칩니다. 용서받은 상대방이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용서한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느끼게 돼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의 기준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면서 자신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자존감도 낮아지게 됩니다. 반면 용서받은 상대방이 배려한 태도를 보인다면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돼요. 또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기 때문에 자존감도 향상되고요. 건강하게 용서하기. 용서는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가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무조건 용서하기보다는 똑 부러지게 서로의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먼저예요. 가장 좋은 것은 서로 더 용서해주고 더 배려해주는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한 사람만 노력해서는 이룰 수 없는 결과겠죠. 지금까지 부부싸움의 4가지 유형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